무죄 받았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일부는 무죄 받고, 지금 송영길 전 당대표도 일부는 무죄 받고 지금 한 달인 재판이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엔 허정식 의원도 아마 무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들이 검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시켜서 이 탄압을 하는 거지. 김용 대변인도 전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김용 대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에서 시민운동 할 때부터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통령까지 그 옆에서 정말로 열심히 함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변을 죽이기 위해서 김용 이분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찰이나 이 사법부 여기야 조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냐. 왜 애꿎은 그 시민들만 처벌을 받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폐지. 이거는 대법원장 관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거를 재판관들을 관장을 해요. 이건 잘못됐다. 이게 사법행정사무는 별개로 하고 재판관은 사법에서 재판관은 독자적인 영역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사법행정 업무를 거기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들 중에 내란과 함께 연루돼서 했던 사람들이 법적인 거는 제대로 안 잡히는데 내부적인 이제 내부 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이 공무원들, 내란을 함께한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중에서, 공직자들 중에서 내란에 함께한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그래서 수사와 기소 이 부분을 제대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검찰개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하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우리 국민들은. 그죠? 그리고 요번에 내란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감옥 가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보수 우익 그룹들이 너무 강고해요. 30에서 35%는 굉장히 강고한 보수 우익들의 그룹들이 있어서 이들이 제대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되는 사람들이 계속 보수 우익의 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폭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2.3 내란이라는 게. 지금 당대표가 그러잖아요, 저 국민의힘에. 그것도 다 그들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에는 이 내란이 척결되고 윤석열이가 재판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 진정한 개혁의 완수는 언제냐? 내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완전히 대한민국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 가지고 개혁이 완수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해야 된다. 인천이 10개의 군구 중에 이제 11개 군구가 됐잖아요. 10개 중에 11개 군구가 이제 내년 7월부터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2석이에요. 부평하고 계양구. 그런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 우리가 구청장들을 군수구청장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시의원도 지금은 우리가 13명밖에 안 돼요, 민주당이. 이것도 대거 우리가 승리해서 하고 구의원도 그렇게 돼야지. 또 시장도 우리가 인천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게 개혁의 완수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천부터 승리해야 된다. 인천에서 이겨야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대 대선 때 이명박 정동영 때 전국 득표율이 불과 몇 프로 차이 안 났어요. 0.5% 정도. 이건 많이 난 거고, 18대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가 0.03%. 이게 인천의 득표율과 전국의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여기서도 0.12. 요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인천은 전국의 선거의 바로메타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인천이다. 이거는 모든 선거에서 다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이 정부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은 승리의 길이고 분열은 패배의 길이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여기 남영희 위원장, 조택상 위원장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이기면 인천은 14석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선거 때 그 이재명 대통령 우리 후보들하고 할 때 제가 이 두 분이 이기면 우리 200석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푹푹 내 옆자리를 옆을 치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자만한다 이런 뜻이지. 근데 진짜 두 분이 됐으면 200석이 되면 200석하고 180석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이 안 되잖아요. 개헌을 할 수 있는 선이 안 된다. 모든 우리 법안 통과할 때도 이 200석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두 분이 꼭 승리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왜 이런 걸 넣냐면 강화군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강화군이 보통 조택상 위원장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얻을 때가 36% 정도 됐어요. 강화군에서.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39.5%를 이번에 이겼어요. 이기지 않고 거기서 강화에서는 39.5%를 얻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 중에 거기에 한현희 강화 군수가 41%를 얻었어요. 41%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미추홀구 연수구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2등이었어요. 요번에 1등 했잖아요. 누군데 다 1등.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강화옹진 중강옹진하고 미추홀구, 동미추홀구 여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지방선거 1년, 이재명 대통령 1년 평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내란 극복과 민생 경제의 출발점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서구 건데,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요번에 5년 만에 이 예산이 여야 합의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켰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국회에서 맨날 싸움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지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안 깎였어. 그대로 받아들였어. 지역화폐 1조 1,500억 이것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게 다 지켜졌어요. 아주 이번에는 특이하게 여야 협상을 참 잘했다. 그리고 기한에 지켜졌고, 또 이
삭감된 부분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액범위 감액을 4조 3천억 했는데 증액도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예산 속에서 내년도가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지역화폐 같은 게 여러분 지난번에는 3천억 통과된 적이 있고 3,500억 통과된 적이 있고 7천억 통과된 적이 제일 많이 한 게 7천억인데 요번에 그 배 가까이 되는 1조 1,500억이 통과가 됩니다. 이거 지역화폐 여러분들 서로 이음카드 이런 거 많이 쓰셔도 이제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이제 지역화폐를 쓰면 골목 경제가 돌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구가 요번에 2,068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간만 을병 빼고 우리 간만 2,000억 시대를 드디어 열었어요. 지난번에 이거보다 한 700억 적었었는데 올해 예산이 근데 내년 예산은 2,068억 됐고 그동안에 우리 서구의 수건 사업인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139억 잡혀 있으니까 1,300억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거요. 이게 위에는 공원, 밑에는 지하 4차 정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음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구 갑 지역에 그래서 서로 53년 만에 서로 이제 소통하는 아주 역사적인 겁니다. 이게 이 도로나 철도 이거 빼고 이 도시의 재생 사업의 최고의 정부 지원 액수가 이겁니다. 앞으로 한 8천억 가량이 지원될 건데요. 시비, 국비 합쳐서. 근데 지금 300억 정도 준비해서 하는데 이 공원을 만든 거는 축구장 27개 정도 크기의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7억 9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본 예타를 하는 겁니다. 본 예타. 이 기본 예타는 통과가 됐고 이제 본 예타인데 이게 신월 IC부터 가정동 충남까지 지하 고속도로 약 1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가 이제 여의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동에서 딱 차를 타고 이제 개통이 되면 딱 출발하면 여의도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하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남역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7호선인데 7호선이 제대로 되면 서울 이제 강남까지 가는데 37분이 앞당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1,400억 이번에 정부 예산 확보를 했고 국세청 이건 이미 240억 정도 이미 올해까지 잡혔고 이제 건설비로 296억 7,4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자일동 홈플러스 주변에 이게 이제 66억 9,600만 원인데 이게 300억 공사예요. 150억은 국비, 150억은 시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가자 지역의 이제 우수 저류 시설 이것도 이번에 예산에 60억인가 30억 정도 땄어요. 그리고 각종 지역의 현안인 사업들 이거 말고도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됐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인천이라는 데가 굉장히 우리 중요한데 인천이 서울의 인천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인천이 제대로 발전하면 서울이 배후 도시가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나 이런 쪽에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인천입니다. 자, 공항 있죠, 항만 있죠,
경제자유구역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이 돼 있죠.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에요. 이 인천과 파리, 인천과 대전, 막 이런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인데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는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여기 인천을 우리가 앞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옆에 이용 의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세미나 했는데 그게 이 서구와 이 청라와 영종을 이 인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K 컨텐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이 K 컬처 300조 시대, 2030년까지 50조 수출. 이게 이제 문화강국을 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여기에 저는 가장 격지가 인천이고 그 중에서도 영종과 청라. 요걸 잘 연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박진영 씨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또 이 대형 기획사가 있고 또 하이브라고 해서 여러분 뭐지? BTS 하이브 거기나 이런 데가 공연을 한번 하면 몇만 명씩 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못해. 일본 막 미국 이런 데 가서 해요. 그러면 가서 공연을 열심히 하고 돈은 적게 벌어. 그리고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문체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게 K 아레나 이 공연장 5만석 이상 5만 6만 7만 정도의 공연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규모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유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3천만의 관광객 유치가 공약인데 한 4천만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요. 벌써 2천만 정도 가까이 관광객이 왔어요. 올해. 그래서 그런 이 K 아레나 공연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는 2만석 이상 공연장이 없어요. 요 인스파이어 영종에 있는 인스파이어가 15,000석. 여기 청라에 지금 경기장, 야구 경기장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공연장도 하는데 야구가 172일, 나머지 뭐 준비하고 뭐하고 뭐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건 67일 정도는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야구 경기할 때는 22,000석. 공연장을 할 때는 한 4만석 가까이로 개조를 합니다. 그게 최초예요. 대한민국에. 그 4만석으로 동경기장 실내에서 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10,000석, 15,000석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영종도에 5만석 이상의 K 아레나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고 외국 사람들도 유치하고 국내에 이 팬들도 유치해서 이런 공연을 해줘야 300조 시대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만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K 아레나 그리고 이 미군 부대 있잖아요. 미군 부대도 거기에 옛날 천막들이 있는데요. 이성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막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천막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창고. 그것도 개조해서 그런 창고를 공연장으로 하면 어떨까? 그죠? 멋있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조병창 이걸 쓰던 거를 좀 개조해서 그거를 공연장으로 하면 멋들어지잖아요. 그런 공연장이 되면 부평 일대의 민생 경제는 확 돌아섭니다. 그런 공연 한번 하면. 이게 공연을 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2천억이래요. 1조 2천억.
한번 공연 5만 7만 공연을 하면은 그 정도로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도 주경기장 여기도 좀 바꿔서 그런 공연장으로 물론 이제 야외 공연장 비슷하지만 그런 공연장으로 하고 문학 경기장도 그런 걸 바꿔야 된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K 아레나 5만석 이상의 동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문화강국으로 하고 인천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이게 지금 청라에 이미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우리가 좀 약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이제 수구의 갑지역분들은 이런 맨 청라만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청라에 만약에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갑 지역에 잘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안 오겠어요? 청라에서 공연 보고 이거 와요. 유명한 음식점이 있으면 이게 다 소통이 돼요. 7호선이 그분들을 날라주는 게 7호선 역할 아닙니까? 청라에서 우리 성남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이 신도심이 개발이 되면서 개발의 붐, 개발의 이익이 이 원도심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제 5분 넘었네. 빨리 건너뛰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김용 대변인 모셔놓고 내가 시간을 잡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5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최초의 것, 최고의 것들이 인천에 몰려있다. 1885년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분들이 오면서 올해로 140년이 되는데 이분들이 오면서 교육, 의료, 각종 문화, 문명 이걸 끌고 정을포항을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최초의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 대본 호텔이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가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우체국 인천 우체국이 있고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다 최초의 것들입니다. 인천이.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살리냐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것 애관극장, 대한민국 최초의 사찰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등사,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내리교회, 대한민국의 최초의 성당 답동성당 이게 다 인천에 있어요. 이거 제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체위원장 돼서 문체위원들 16분을 국정감사 기간 하루는 산업시찰이 있어요. 그때 강화의 전등사, 그 다음에 이 중구에 가서 내리교회, 그 다음에 중구에 또 답동, 이거 세 군데를 다 우리 의원들하고 다녔어요.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지역에 이렇게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교의 최초의 것들이 몰려있냐? 자기들 몰랐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전파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역은 인천 서구지만 우리 서구권을 많이 했으니까 강화의 그 고려역사박물관 이거를 요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게 보세요. 경주에는 이제 신라 시대를 담은 경주박물관이 있어요. 전주에 가면 조선 시대를 담은 이 조선 시대 박물관, 전주박물관이 있어요. 부여에 가면 백제박물관이 있습니다. 백제를 담은 부여와 공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담은 데가 없어요. 고려시대. 오히려 북한은 고려시대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뿔뿔이 고려의 유물들이 흩어져 있어요. 고려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체위원장 되자마자 시작을 해서 요번에 이 기본 설계 용역비 5억을 따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면은 500억 정도 들여서
고려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문화유산센터 이것도 강화에 이미 100억 들여서 만들어져 있는데 문만 열어놨지 아무것도 없더라. 뭐 편만도 별로 제대로 안 됐어. 왜 그러냐? 운영비가 없대. 개방형으로 이 수장고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창고에만 재워놓지 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려면 선반도 만들고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게 15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이번에 10억가 됐어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되면 가서 보실 수가 있고, 전등사를 가보니까 전등사에 나물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요새 절이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건 다 문화재인데 거기 스님들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방차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고증연구비, 이게 고증을 해야 이 문을 더 넓힐 수 있거든요. 그 1억 6천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문도 넓어지는데 이게 잡힌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서 제가 올려서 통과되는, 이건 극히 이례적으로 힘든 일인데 어찌됐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에 이게 이런 문화재와 역사의 가치관이 담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것들을 살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것들을 살려서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인천이 서울의 주변부가 아니고 서울의 유성도시가 아니고 중심도시로 갈 수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 사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인천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것, 최초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너희들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딱 1시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김용 대변인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용 대변인이 원래 한 지역구 이렇게 오기가 어려워서 인천의 뭐 구청장님들, 시의원님들, 부의원님들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인천의 시민단체분들도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용희가 초청을 했지만 이거는 서구강만의 김용 대변인께서 오셔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인천의 당원들과 인천의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정말 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한 발짝 한 발짝을 뛰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의연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도 오늘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